네, 한 주간 주요 사건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백브리핑입니다. 사공상근 기자, 연쇄 성폭행범이 검거됐는데요. 네. 직접 취재하셨죠? 네, 맞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시죠. 지난주 서울 중랑구의 한 분식점에서 찍힌 범인 남모 씨의 사진입니다. 네. 새벽 5시쯤 손님으로 들어온 남 씨가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성폭행을 하려다 실패했고 네. 그 자리에서 도주합니다. 이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남성의 행적을 쫓았는데요. 범행이 더 있었습니다. 네. 분식점이 2차 범행 장소였고요. 앞서 서울 광진구의 노래방, 이후 경기 구리시에서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네네네. 이날 새벽 4시간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3명의 여성에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4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범행을 할 여성을 찾았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붙잡혔는데 구속됐죠? 네, 영장심사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성범죄 저지르려 한 이유가 뭡니까? 중년 여성만 노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도 형사들처럼 이 남 씨의 행적을 쫓다가 그 당시 CCTV를 구했는데요. 아, 그래요? 운 좋게 현장에서 일대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건물주를 만나서 CCTV 수십 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많았군요. 이 영상이 3차 범행 직후 1시간이 조금 지난 시점인데요. 네. 이 남 씨가 상가 골목을 배회합니다. 인근 술집과 노래방, 이 당구장만 찾아서 다니는 건데 이렇게 둘러보는 것 같아요, 네, 계속. 계단을 네. 오르락 내리락거리고 예, 예. 다른 건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이게 3차 범행에도 성이 안 찬 건지 남양주로 옮겨서 추가 범행을 모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3번의 성범죄를 하고도 또다시 범죄를 할 여성을 찾아서 돌아다녔다.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네, 예. 일반인의 사고로는 이 범인의 사고 이해할 수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성욕을 주체할 수 없었고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이 혼자 있는 곳을 찾아다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취재를 해보니까 남 씨는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는 또 중년 여성을 상대로만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자신의 성 도착증이 작용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닌다는 게 좀 의아하거든요. 이 사건의 특이한 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찰에 물어보니까 남 씨는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배달원이었습니다. 네. 자신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돌아다니면서 연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이 평소에 배달을 하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상가의 장소를 익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실제로 추가 범행을 노렸던 남양주의 경우 골목에 노래방과 당구장이 밀집해 있었거든요.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가보지 거죠. 않았으면 예, 몰랐을 예. 것이죠. 앞선 범행 장소와 장소도 유사합니다. 자신이 평소에 돌아다녔던 곳을 범행 장소로 정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그 열심히 일하시는 배달원들도 많고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직업이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오고요. 네, 극한 직업에서는 강력한 형사들이 배달원으로 변장해서 수사하는 모습도 나오곤 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성범죄 배달원의 배달을 막아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성범죄자는 신상 정보가 거주지 인근 주민에게 우편물을 통해서 공개가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우편물을 통해서 봤던 범죄자가 우리 동네에서 배달을 하고 있더라. 네. 이런 청원글이 올라온 겁니다. 당연히 뭐 일반화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성범죄자가 면대면으로 보는 직업을 한다는 예. 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조앵커는 배달을 평소에 사용하시나요? 저는 집밥을 좋아합니다. 네, 예.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일주일에도 한두 번씩 꼭 배달원과 접촉을 하거든요. 네. 이 지난해 기준으로 배달앱 시장만 3조 원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거의 해마다 2배씩 늘었고 네. 5년 전에 비해서 9배나 늘었는데요. 이 당연히 배달원의 숫자도 늘어났을 텐데 정부가 그 배달원의 숫자조차 추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숫자가 파악돼야 관리도 되고 이 법도 만들 텐데 배달업 자체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죠. 말씀대로라면 지금은 법적으로 성범죄 전과자 배달을 막을 수 없다는 네, 얘기인데 맞습니다. 다른 업종은 어떤가요? 현행법상 성범죄자는 네. 택배 배달과 택시 면허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네. 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20년 동안 관련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네네. 하지만 배달은 예외입니다. 오죽하면 배달 노조원들도 이 전체 배달원 자체가 위험의 대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답답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 성범죄자가 배달을 해도 된다면 지금은 법적으로 사각지대라 그런 건데 네. 혼자 사는 특히 여성이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여성이 주거 침입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서 무려 11배나 높습니다. 이 강간미수 논란으로 충격을 준 신림동 주거 침입 사건이 지난 5월 달에 있었죠. 6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또 지난달에는 경찰이 이 밤늦게 여성의 뒤를 쫓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범죄가 해마다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이 배달원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대책 마련이 굉장히 시급하죠. 특정 직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성범죄자를 마주할 수 있다는 거, 네. 우리 집에서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법안이 좀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브리핑 사공삼강 기자였습니다.